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 세계 지성의 전당 하버드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한국을 방문한 후 자신의 모든 인생관이 뿌리째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발을 디딘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경험이 그녀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하버드의 모든 교수진과 동문들이 그녀의 충격적인 선택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 출신 엘리트의 가치관과 인생을 뿌리째 흔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엘리 나타샤입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세계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뉴욕의 고층 빌딩 숲에서 자라면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항상 느끼며 살았어요.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직접 체감하며 자라다 보니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뒤를 따라오기 바쁘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가장 명문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은 더욱 강해졌어요. 캠퍼스 곳곳에 걸려있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진과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의 이름을 매일 보며 지내다 보니 하버드를 나온 저 역시 언젠가는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버드 로고가 새겨진 텀블러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그 자부심을 드러내곤 했어요. 그런 제가 졸업을 앞두고 필수 과정인 글로벌 리더십 실습의 일환으로 해외 인턴십을 신청했을 때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당연히 런던이나 싱가포르 같은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는 한국 서울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 배정된 것입니다. 그 순간 느낀 당혹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일본이나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니, 미국의 영향 아래 발전해온 작은 나라에서 제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룸메이트 레아가 같은 프로그램의 지원에 동행하기로 했고, 한국에 살고 있는 교포 친구 안나도 만날 수 있다는 위안이 있었어요. 안나는 이메일로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이며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라고 전해왔지만 저는 회의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레아는 어차피 아시아 가는 거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자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저는 룸메이트들과 함께하는 작별 파티에서 한국에 대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그곳의 디지털 환경이 어떨지에 대한 걱정들이 오갔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인턴십이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길 바랐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울 거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미국의 발전된 시스템을 한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오만한 생각마저 했습니다.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날, 저는 거대한 출국장에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위대함을 실감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찬 공항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대의 긴 줄과 지연된 탑승 시간, 낡은 시설들은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주었어요. 그래도 그것은 세계 최강국의 작은 불편함 정도로만 치부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빨리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천장 높은 터미널에 쏟아지는 자연광, 반짝이는 바닥,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첨단 시설들이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는 JFK 공항의 지루한 대기줄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의 세계관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공항 곳곳을 눈에 담았습니다.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탁 트인 개방감은 공항이라기보다 현대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줬어요. 입국장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과 곳곳에 배치된 나무들, 작은 실내 정원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 디자인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직원들이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짐을 찾는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공항 내부의 질서정연함과 깔끔함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짐 찾는 시간도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세관 통과 과정도 순식간에 끝났어요. 자동화된 시스템과 효율적인 동선 덕분에 모든 입국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룸메이트 레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이 맞아?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레아는 특히 공항 곳곳에 있는 문화체험 공간과 전통 공연장에 흠뻑 빠지게 되어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통 음악 공연은 우리가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왔음을 실감케 했어요. 제 생각 속 한국은 그저 K-팝과 드라마가 유명한 나라, 아니면 그보다 못한 개발도상국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었어요. 공항 화장실조차 놀라웠습니다. 여기는 마치 고급 호텔의 화장실처럼 깨끗했고 자동 세면대와 최신식 핸드 드라이어, 심지어 화장실 문과 세면대 사이의 거리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듯 했어요. 가방을 찾아 출구로 향하던 중 제 명품 핸드백을 공항 카페 테이블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중요한 소지품이 가득 들어있던 가방이었기에 더더욱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급히 걸음을 돌려 카페로 돌아갔고 솔직히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미국 같았으면 벌써 누군가 가져가거나 최소한 경찰 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 가방은 직원분의 손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점은 그분이 별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건네주신 일이었어요. 제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제 소지품에 대한 확인도 없이 말입니다. 돌아오셨군요. 이 가방을 찾으실 것 같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페 직원은 친근한 미소와 함께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다 보니 이 가방이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소중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잘 보관해 두었어요. 한국에서의 추억이 좋은 기억으로만 남았으면 해서요. 직원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저 일상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도와드릴게요. 이 근처에 꼭 가봐야 할 곳들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의아했어요. 아무리 친절한 문화라고 해도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귀중품을 곧바로 돌려주는 일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의 신뢰에 기반한 반환은 저에게는 매우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인상 깊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찔한 경험을 뒤로 한 채 공항에서 나와서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어요. 안나의 추천으로 직접 서울 시내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철도역에 도착하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디지털 안내판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며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승강장과 선로를 완전히 분리하는 안전시설이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열차에 오르자 넓은 좌석과 조용한 실내,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점점 더 현대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충격적일 정도로 좋았어요. 레아는 연신 감탄했고 안나는 우리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진짜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는데라는 안나의 말에 우리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어요.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역도 공항만큼이나 현대적이었어요. 대형 쇼핑몰과 연결된 역사 내부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역 주변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넓은 도로에는 질서정연하게 차들이 달렸어요. 우리는 안나를 따라 지하철로 갈아탔고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상상 이상으로 정확하고 깨끗했어요. 이제 막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을 뿐인데 이미 저의 세계관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비즈니스 호텔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피로가 몰려오는 와중에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넓은 공간과 세련된 인테리어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 비즈니스 호텔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자마자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활기차고 질서정연했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아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안나를 만나기로 했어요. 안나는 호텔 로비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나는 오늘 코엑스몰과 삼성역 주변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삼성역에 도착했는데 역사 자체가 거대한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지하 상권이었어요. 코엑스몰은 미국의 어떤 쇼핑몰보다 넓고 다양한 상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 매장, 레스토랑, 카페가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쇼핑몰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대한 서가와 천장까지 이어지는 책들의 행렬은 압도적인 광경이었어요. 소비 공간 속에 이렇게 웅장한 문화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신선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어떤 도서관보다도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나는 한국에서 공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었어요. 대형 서점과 스터디 카페가 이렇게 번화가 중심에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공부하는 장소가 주로 캠퍼스 내로 한정되는데 여기서는 도시 곳곳에 학습 공간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 새로웠어요. 점심으로 한식을 먹은 후 안나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녁에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는 거였어요. 저는 미국에서도 스트레스를 풀 때 종종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를 보러 갔기 때문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안나는 한국 야구장 문화가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응원 문화와 치킨, 맥주를 즐기는 한국인의 흥을 꼭 경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잠실 야구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안나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미국 야구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보스턴 펜웨이 파크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야구의 성지 같은 곳이었지만 경기 자체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어요. 관중들은 대체로 조용히 경기를 관람하다가 중요한 순간에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잠실 야구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관중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응원단장의 리드에 맞춰 수천 명이 일제히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모든 관중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안나는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어요. 보스턴 야구장에서는 핫도그와 맥주가 전통이지만 여기서는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치맥을 즐기며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미국 야구장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응원단장의 구호에 맞춰 수만 명의 관중이 하나가 되어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어요. 펜웨이 파크에서는 간간히 스윗 캐롤라인을 함께 부르는 정도였지만 여기서는 선수 하나하나를 위한 응원가가 있고 그것을 모든 관중이 완벽하게 외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두산 베어스의 응원가가 흘러나오자 관중석 전체가 일제히 같은 동작으로 수건을 흔들며 떼창을 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저도 안나에게 받은 응원 수건을 들고 옆 사람들을 따라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그 열기에 동화되었어요. 미국에서는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경기에 참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7회 말 안나는 치맥 타임이라며 새로운 치킨과 맥주를 한 번 더 주문했어요. 이 시간이 한국 야구장 문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대부분의 관중이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합은 미국 야구장의 핫도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관중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리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빈 치킨 박스, 맥주컵, 응원 도구들을 모두 깔끔하게 정리하여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도 그런 모습에 감화되어 자연스럽게 우리 자리에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공동체의 조화와 배려가 더 중요한 것 같아라고 안나에게 말했어요.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해. 개인의 성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성공이 주변과 함께할 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야구장에서의 경험을 곱씹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경험한 새로운 문화는 제 시야를 넓혀주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어느 쪽이 더 낫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안나는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어.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천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로 가는 여행이야라고 했어요. 안나의 얼굴에는 뭔가 깜짝 선물을 준비한 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주에서 템플스테이도 예약해놨어. 사찰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한국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지라고 덧붙였어요. 템플스테이라는 말에 레아는 눈을 반짝이며 기대감을 표현했지만 저는 솔직히 약간 망설여졌습니다. 핸드폰도 못 쓰고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고? 라고 물었더니 안나는 맞아. 디지털 디톡스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야. 하버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조금 불안했지만 이미 한국에서 많은 편견이 깨진 상태였기에 이번에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경주로 향했어요. 열차의 속도와 안정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뉴욕과 보스턴을 오가는 암트랙보다 훨씬 빠르고 쾌적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구경하며 2시간 정도를 달려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경주역에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도시 소음 대신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했습니다. 현대식 건물 사이로 전통 한옥과 고대 유적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심지어 스타벅스마저도 전통 기와지붕 형태로 지어진 모습이 이채로웠습니다. 안나가 첫 목적지로 안내한 곳은 불국사였어요. 산자락에 자리 잡은 거대한 사찰 입구에 도착하자 웅장한 돌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 계단은 12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신라시대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을 쌓아 만든 거지라는 안나의 설명에 저는 그 오랜 세월을 상상하며 경외감을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200년 된 건물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존하는데 여기서는 1000년이 넘은 건축물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사찰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법당들과 정교한 석조 구조물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2개의 돌탑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나는 이 2탑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불교의 철학과 우주관을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하버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도 아름답지만 이곳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국사를 나와 첨성대로 향했어요. 작은 언덕 위에 서 있는 원통형 석조물을 보고 처음에는 그저 작은 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설명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야. 7세기에 지어진 건데 당시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고 계절을 예측하기 위해 만든 거지라고 했습니다. 7세기에 이미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하버드의 천문학과가 자랑하는 역사보다도 훨씬 오래된 과학적 전통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릉원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거대한 잔디 언덕들이 늘어선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공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들이 모두 신라 왕들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미국의 묘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왕릉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경이로웠어요. 한 무덤 내부로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정교한 금관과 장신구들을 보며 고대 신라의 놀라운 예술성과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가 번영했던 시기는 유럽이 중세 암흑기에 빠져 있을 때였어.
그때 이미 한국은 예술과 과학이 발달한 문명국이었지라는 안나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세계사를 서구 중심으로만 배우고 이해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아시아의 역사는 항상 부수적으로만 다뤄졌었는데 직접 이 유적들을 보니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안나는 우리를 산속 사찰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내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경험할 시간이야 라고 했어요. 산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세에 감탄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 그리고 붉게 물든 노을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찰에 도착하자 수행복으로 갈아입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영어로 유창하게 템플스테이의 의미와 규칙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첫 일정은 사찰 내 명상 산책이었어요. 고요한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버드 교정에서는 항상 서둘러 다녔던 저였지만 이곳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며 걷는 법을 배웠어요. 발 아래 밟히는 낙엽 소리, 산새들의 지저귀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까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진 저녁 예불은 생소하면서도 경건한 시간이었어요. 스님들의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그저 그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하버드 교회의 엄숙함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요함이었어요. 예불 후에는 108배 수행이 이어졌습니다. 108번 절을 하면서 염주 하나를 완성하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지만 30번째 절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108번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스님은 108가지 번뇌를 내려놓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절을 할 때마다 하버드에서의 스트레스, 미국에서의 경쟁, 성공에 대한 압박감을 하나씩 내려놓는 상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108번째 절을 마치고 나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져 있었어요. 완성된 염주를 손에 쥐니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님은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예불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평소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간소한 침구가 놓인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하버드의 호화로운 기숙사를 떠올렸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편안함과 사치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새벽 울리는 종소리에 눈을 떴어요.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고 깨끗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법당으로 향하는 길 손전등 하나 없이도 별빛만으로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새벽 예불은 그 고요함이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졸음과 싸우며 앉아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하버드에서는 새벽에 공부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일어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침 공양은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바루 공양이라 불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4개의 그릇을 쌓아놓은 바루에 정갈한 음식을 담고 마지막에는 물로 그릇을 깨끗이 닦아 그 물까지 마시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버드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고 버리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스님과의 차담이 있었어요. 따뜻한 우엉차를 마시며 스님께서는 무엇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성공이요라고 대답했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떤 성공도 빈 껍데기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사찰을 떠나기 전 안나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너무 힘들진 않았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반대야. 하버드에서 느끼는 압박감보다 이곳의 고요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미처 몰랐던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그렇게 짧지만 깊은 템플스테이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담긴 염주를 손목에 차고 경주를 떠나는 길, 저는 이제 한국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의 표면이 아닌 그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본 사람이 되었어요. 숲속 사찰에서의 하룻밤이 저에게 준 깨달음은 하버드에서 몇 년간 배운 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안나는 제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가볍게 웃으며 이제 진짜 한국을 경험해봤네라고 말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 저는 현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홍대 거리의 젊은 예술가들,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강남의 첨단 기술 스타트업들, 그리고 한강변의 여유로운 시민들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특히 홍대에서 만난 젊은 예술가들의 창의력과 열정은 하버드의 학생들과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인턴십 마지막 날, 저는 지난 날들을 정리하는 발표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미국의 우수한 경영 방식을 한국에 소개하려 했던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신 저는 한국 기업의 혁신적인 문화와 미국이 배워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국 회사의 대표님은 깜짝 제안을 하셨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정식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제가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가 아닌 서울의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날 동안 제가 경험한 한국은 미국의 많은 매체가 보여주는 모습과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창의적인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안나와 레아, 그리고 인턴십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회상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보였던 오만한 태도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제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안나를 마지막으로 안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나, 내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하버드의 좁은 세계관 속에서 살았을 거야. 너는 내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올 땐 내가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게. 그때는 관광객이 아니라 동료로서 만나길 바라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버드 로고가 박힌 텀블러를 들고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온 미국인이라는 우월감에 가득 차 있던 저였습니다. 이제 그 텀블러에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이 하나씩 써준 한글 메시지가 가득했고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출국장에 들어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영향은 평생 갈 것이라 확신했어요. 하버드로 돌아가 졸업장을 받고 약속된 한국 기업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반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싶었어요. 텀블러를 꼭 쥐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난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하버드 친구들의 반응을 상상했어요. 아마 그들은 제가 세계 최고 대학을 나와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일하겠다는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때로는 직접 경험해야만 진실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저는 하늘 위로 날아올랐어요. 다음에 다시 올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경험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처럼 엘리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직접 부딪히며 깨뜨렸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살면서 작은 나라를 우습게 봤던 그녀의 선입견이 하나둘씩 깨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것들이 직접 부딪혀보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진리를 엘리의 여정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하버드의 지식보다 더 값진 인생의 교훈을 얻은 엘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녀의 여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낯선 문화를 경험하며 가치관이 바뀐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